이제 쓴소리 좀 하라고 부른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혁신 동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만들 때 2003년 4년 그때 열기를 최근에 민주당에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거는 한 2년 전부터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정당 정치로 확실히 할 것 같다. 그런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게 지난 한 2년간의 과정이 아니었나.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런데 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아까 혁신 동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나 지도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호응해 줄 때 결국 혁신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상황이, 당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대파 간의 갈등도 있고 공천을 앞두고 막 흔드는 지도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장경태 혁신안, 김웅겸 혁신안이라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폭적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1대는 굉장히 비겁했다. 끝까지 비겁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인지 몰라도 국회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들이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이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정당혁신을 줄고차게 외쳤던 그룹이 바로 더민주혁신회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생산적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아마 지켜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임 여부는 별도로 하고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후폭풍이 있자 당원권 강화한다고 하면서 투표권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때, 원내대표 선거 때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가?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현 지도부에게 장경태 혁신안, 김웅겸 혁신안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혁신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채택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점에서 계속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인 승리로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됐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몰아쳐서 이재명 대표가 깃발을 들고, 그리고 우리 더민주혁신회에서 배출한 훌륭한 개혁적인 의원들이 기득권 타파에 헌신하겠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꼬가 저는 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적어도 박근혜 윤석열 정권과 가열차게 싸우면서도 안에서는 정당혁신에 뭔가 꼭지를 따야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당원권 강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당 내실화 문제인데요. 지구당 합법화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런 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봅니다. 지구당 합법화, 지역당 합법화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지금 한 10년간 이상 계속 이어져 왔던 정치 혁신 과제이고요. 지난 21대에서도 여야 간에 거의 합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제이기 때문에 지구당 합법화, 지역당 합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하부 토대가 건강해야 당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총회를 분기별로 정례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조상호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정족수 문제나 이런 문제는 모바일 투표로도 얼마든지 핵심 의결할 수 있는 토대는 확보되어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문제보다는 얼마나 당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이냐 문제인데, 지금까지 권리당원 총회가 왜 안 됐냐?
지역위원장들이 자기의 경쟁 상대가 거기에서 뭔가 당원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시도위원들이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적 제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권리다운 총회를 아랫단임으로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감점을 주합니다. 현역위원 평가 시스템에서 감점을 주면 할 겁니다. 그리고 시도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가급적이면 청년과 여성, 노인위원회 이런 분들은 직접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도당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출직 대의원 선출 문제 이게 잘 안 됩니다. 당원들 3명이 추천을 해야 대의원이 되는데 눈치를 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만이 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지 몇 가지 선출직에 대해 투표 권한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상적인 당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명예당직자 제도입니다. 황희우 대표가 뭔가 부르짖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온라인 대응팀 좀 만들자. 저쪽에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온라인 대응팀은 중앙당에서 만들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응팀 지금에 있는 당직자만으로 도저히 대응이 안 됩니다. 당직자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당직자를 100명 이하로 규제하는 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정당법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당비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당비가 많거든요. 당원들 당직자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만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명예 당직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대응팀을 만들면 당직자 한두 명만 배정하더라고. 나머지는 당원들 100명, 1000명 명예직으로 당직자 주면 됩니다. 그분들 열심히 가짜뉴스 이런 것들 발굴하고 제보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나중에 열심히 하면 당대표가 1급 보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동기부여와 명예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예 당직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장덕대 혁신안에서 그 얘기 계속해서 혁신안은 채택은 됐습니다만 지금도 도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앙케이트, 당원들 대상으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원 대상 모바일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지만 있으면 돌리면 돼요. 그러면 100만, 200만 이걸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전당원 투표할 때 하는 거고 당원 여론조사는 뭐 당원 중에 1000명, 2000명 랜덤으로 뽑아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이슈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지도부가 논의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원들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고 그것 통해서 논의하고 또 당원들에게 또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또 충실히 설명해야 할 과제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당원과 여의도의 생각이 가깝게 이렇게 거리감을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원 여론조사는 한 번도 안 하고 앙케이트 조사는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도부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조상훈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당원 소환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 허용해야 한다. 이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권리당원들의 청원 답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별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활동 지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250만 당원이기 때문에 생활 정치 영역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동호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한번 여러분 그 시도당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앙당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시도당, 지구당 왜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포진이 오른쪽 날개만 쓰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를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왼쪽 날개는 뭐냐면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동 동호회를 만든다. 그럼 율동 동호회가 전국에서 100명이 관심 있다. 춤추고 이렇게 흥을 돋구는 일을 잘한다. 그런 팀들이 만약에 동호회가 결성된다면 당의 주요 행사 때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흥도 돋구고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도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 동호회를
구축을 한다. 그럼 웹 디자인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시도당 현수막 걸 때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훨씬 멋진 디자인 당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모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관심 있는 동호회 모임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고 그거를 시도당이나 중앙당, 번역별, 생활번역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기영 배우 왔지만 영화 감상 모임을 만약 민주당에서 뭐 누군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기영, 장동지, 이원종, 과거의 문성은 선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셀럽들이 오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겠죠. 과거 노사모가 바둑동호회를 가동하면서 정말 대선 때 협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둑은 하루에 막 10판, 5판씩 두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때 상대하고 바둑을 두면서 꼬시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게 바로 동호회의 힘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요즘에는 동호회별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지지자들 간에 워낙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죠. 불분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면 훨씬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중앙당이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대선 때 늘 아쉬우니까 협회, 정책협약 맨날 체결한다고 상층 조직과 협약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부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당원이 뛸 수 있는 생활하면서 정치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치와 놀자 컨셉으로 할 수 있는 걸 고민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사무 2부 총장 이런 조직 담당이 이런 지역위원회 못지않게 직능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 이게 이제 장경태 신안 할 때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원 연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여러분들이 돈 1,000원, 10,000원 냈는데 제대로 대접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에서 투표 권한만 주지 언제 뭐 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당원 연수국 이런 데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위원회 찾아가서 뭐 박지원 의원, 뭐 정청래 의원 좀 유명한 의원들 모셔서 특강 같은 것만 쭉 하고 다닙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얘기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내용입니까? 인터넷 강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호영 교수님, 박구영 교수님, 유시민 장관 이런 분들 울림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월 2번, 3번씩 보내주면 당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북 문제 터지면 정세현 장관 강연한 걸 보내주고 돈 듭니까 이게? 강사비 만들지? 그러니까 저는 발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지도부가 혁신 이야기하면 투표권 여기만 자꾸 몰두하더라고요. 그거는 한 축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정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교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당헌당규 TF에서 보고한 내용을 봤는데요. 장경태 의원께서 잘 정리하셨고 그 얘기는 중복되니까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공주부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느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 정치 시인들이 너무 불리하다, 기회를 확대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장경태 혁신안에서 이야기했던 정치 시인들 모든 후보자들에게 5회 문자 발송을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발송한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예비 후보들 등록을 하고 당에서 자격 심사하면 그때부터 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예비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원들이 알고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언제 하냐? 경선 코앞에 합니다. 경선 앞두고 일주일 전, 4, 5일 전부터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걸 자격심사가 끝나서 민주당이 적격심사가 내려지면 한 달 반, 2달 전에 했으면 정치 시인들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당원들이 알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자격심사 끝나면 바로 문자 발송이 있도록 이거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직후보자 온라인 합동연수에 응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 두 가지. 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수공천 기준 대폭 강화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는 당원들이 투표하게끔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